네, 반갑습니다. 6월 21일 수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또 소폭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시장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뭐 전반적인 부분들이 조금 약세 흐름으로 진행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투자 심리가 아직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매도 우위에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을 누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하지만 오늘은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 또 전기차 관련한 종목군들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나쁘지 않아요. 그죠? 걔네들이 먼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또 먼저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반도체나 또 2차전지 이런 것들이 또 따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주로 보시면 되는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를 제외하고 나면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약세 국면,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눌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부담스러운 내용은 아닌데, 그렇다고 뭐 신나서 즐거운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냥 뭐라 그럴까요? 뭐 거의 비슷하게 마이너스가 나오면 살짝 마이너스, 플러스가 나오면 또 살짝 플러스, 뭐 이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니까 시장에 대한 큰 어떤 어려움이나 두려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적지 않나 생각하고요. 일단은 관망하는 전략들이 좀 우세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상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 2593포인트까지 밀렸습니다. 자, 여기 지금 직전 고점이 형성된 지지라인대가 2580포인트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더 내려도 상관없는데 일단은 계속해서 내리게 되면 부담은 좀 되죠.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데드크로스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떨어졌을 때 여기가 데드크로스 나오면은요, 아래쪽 62선 지지를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좀 들어와서 2550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조정이 금방 끝날 수도 있어요. 중간에 그냥 돌리면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끌고 내려오게 된다면 2550까지는 열어놔야 된다 보시면 됩니다. 거기가 이제 추세의 어떤 하단 지점, 또 지지선, 뭐 물러날 수 없는 자리,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는 보지 않으셔도 되지만 일단은 2550까지 열어놔야 된다. 그래서 단기적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다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또 다음 주가 이제 월말이기 때문에 이번 주 정도 시점에서 뭔가 돌리려는 움직임이 시도될 수도 있다 판단하면 뭐 조정이 금방 지나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지켜보는 관점이 유리할 것 같아요. 분봉 상황 보시면은 내려간 이후에 저점 잡으려고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수급이 살짝 돌아서는 모습 비슷하게 나오고는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연결되어야지만이 이제 상승으로 가고 있구나, 반전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내용이 좀 될 겁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아침에는 좀 버티다가요, 지금 밀려서 떨어진 모습인데 이 부분을 유지할 수 있을런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다. 이것이 이제 중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고 코스닥이 둘 다 지금은 살짝 눌려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들이 지금 2300억 순매도입니다. 근데 지금 달라진 건 뭐예요? 아침 내내 계속 팔다가 살짝 돌리고 있는 모습이죠. 터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즉 매도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에 따라서 금융투자도 같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이러다가 또 팔아먹을 생각인 것 같은데 뭐 팔든가 말든가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은 금융투자 쪽이 이제 매도를 조금 축소해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축소해 나가는 거, 최소한 더 팔지만 않더라도 시장 상황이 더 나빠질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뭐 개별주들의 어떤 움직임들을 통해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번 볼까요? 코스닥은 이 상황이 좀 안 좋죠. 지금 차트만 보시더라도, 그래프만 보시다 아시겠죠? 밑으로 쭉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매도가 더 확장이 된다면 오늘은 코스닥 쪽이 좀 눌리는 형태, 그 다음에 코스피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대응들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체적인 포지션은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수급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수급의 변화가 일어나는 바로 그 시점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포지션을 확보할 수 있는 구간이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총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지금 거의 보합입니다. 보합인데 오늘 특징적인 것은 자동차, 현대차와 기아차가 올라서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죠. 얘들이 조정을 선제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먼저 올라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지금 잘 버티고 있어요. 나쁘지 않고요. 삼성전자도 0.7%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얘네들도 당적 조정이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죠. 그러니까 매수를 확장해서 들어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관망하시는 전략은 괜찮다 보시면 되겠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나 LG화학, SDI 또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 이런 것들, 그다음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 일단 약보합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이버가 가장 많이 빠졌네요. 마이너스 3%나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카카오 역시 하락세 계속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인터넷 관련 업종군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오늘 반등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뭐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죠? 네, 오늘 LG전자도 오늘 플러스 국면 진행되고 있고요. 뭐 이렇게 눈에 띌만한 어떤 그런 포지션의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선주 오늘까지 이어지네요. 계속 상승합니다. 네, 한국조선해양 뭐 해서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 하나오션도 오늘 3% 또 올라갔는데.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동안은 그냥 놔두시는 게 맞아요. 뭐 어떻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놔두시면 되는 거고요. 이 흐름을 타고 가는 부분들은요, 상승 추세가 꺾이는 그런 어떤 신호라든지 이런 게 나타날 때까지 그냥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상승 쪽에서의 어떤 제한적인 부분이 걸린다거나 아직은 좀 의심스럽다거나 뭔가 조금 좀 꺼림칙한다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면 그 부분은 계속 우리가 확인하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런 형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나타나 있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쪽 넘어가 보면요. 지금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도 약간 네, 아침에 좀 오르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지금 좀 들어오는 양상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빠지게 되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자, 2차전지 쪽에서는 LNF 지금 하락세 또 진행되는 모습이고요.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이 WCP 같은 경우는 또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라 각 종목에 따라서 이제 포지션들은 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포스코 DX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나머지들은 거의 대부분 밀려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상황에서는 특이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파라다이스가 그래도 요즘에 계속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뭐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있고요. 월급 종목 중에서 한번 볼까요? 네, KC텍 같은 경우는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 거 뭐 인정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이거 2만원 위쪽에서는 뭐 별로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오늘 현대위아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3%대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하이로코리아가 어제 좀 내렸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인터플렉스도 반등세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기가 좀 떨어지긴 했네요. 삼성전기 좀 떨어진 모습이고, 신일전자 또 떨어진 모습. 비와서 좀 시원해지니까 좀 떨어지나 봐요. 네, 그런 모습이 있고요. 오늘 만도가 또 4%대 상승하면서 아주 강하고 좋은 흐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각오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이제 걱정하셨던 CJ, CGV는 예상했던 범위까지는 네, 일단 가격을 맞춰주는 것 같죠? 네, 뭐 특별하게 뭐 더 좀 많이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유상증자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진다 정도는 생각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12,000원대 이상 구간이라면요 예상할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저건 아닌 것 같고요. 아침에 좀 많이 떨어져서 시작했었죠. 그러다가 다 올려서 이제 마무리 짓는 모습인데 이 자리가 지지선을 만들어 주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지선만 만들면 또 반등 나갈 수 있겠죠. 제가 그 공시 분석 영상에서 올려드렸듯이 얘네들이 유증을 성공시켜서 그 자금을 성공적으로 받아내기 위해서는요 가격의 방어도 어느 정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더 떨어지면서 막 이상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별로 원하지 않을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고 오늘은 아까 자동차 관련주들 말씀드렸잖아요. 아진산업 이런 것들 전기차 좀 올라가는 모습도 있고요. PHA 그다음에 대원강업 뭐 이런 종목들 오늘 상승 흐름들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나 자동차 부품주들 이런 쪽 관심 있게 계속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중간에 팔지 말고 잘 들고 가시고요. 자, 그 개별주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등락 현황 먼저 볼까요? 등락 현황은 역시죠. 네, 거래소 쪽은 250개 상승, 640개 하락. 코스닥 쪽은 510개 상승, 980개 하락. 자, 하락이 더 유리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날이다 보시면 되겠죠. 오늘 상한가는요, 동훈아나텍, 위드텍, 조선내와 파나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애니능률 이거 저거 아닙니까? 사교육 대창솔루션 비상교육 쭉 이거 봐라. 네. 이게 사교육 관련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지난번에 저거 아니었어요? 네. 킬러 문제 이거 근데 교과서 관련주로 해서 부각됐다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사교육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사교육에 맞춰진 쪽은 좀 예, 그래도 올라오고 있네. 메가스터디라든지 이런 쪽도 한번 볼까요? 네. 뭐 흐름은 일단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런 이렇게 교육 관련해서는 이제
교과서 관련한 종목들이 올라간다. 네, 단기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은,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떤 정책이나 어떤 말 한마디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죠? 자, 아무튼 그런 부분이고요. 코스메카 코리아도 오늘 화장품 관련주도 나쁘지 않네요. 그래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10% 이상 상승한 종목이 29개, 제법 많은 편이에요. 자, 상승폭은 1.78. 그래서 약간 양극화가 좀 벌어지는 것 같다. 그죠? 종목을 좀 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락률 같은 경우는요, 대동전자가 23%, 그 다음에 CGV네요. CGV보다 더 많이 빠진 게 있었네. 대동전자가, 네, 23% 빠졌고요. CGV가 오늘 유상증자 영향으로 인해서 여기 16% 정도 빠져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IM, 에이트원 이런 종목들 오늘 빠져있는데, ETF 제외하고 나면은 한 4, 5개 정도가 오늘은 하락해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낙폭도 그렇게 크게 하지 않죠? 네, 2.1%. 약간은 지금 하락세가 좀 우세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좌 상황으로 본다라면은 0.34 정도, 계좌가 좀 밀리는 형태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판단되는데, 그 정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겠죠? 네, 유지만 잘하시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합니다. 기관 쪽 움직임 보시면, 기관 쪽 먼저 볼게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도 어떻게 보면 공매도 환매다라는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매수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거 지금 연기금 쪽에서 매수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연기금이, 연기금은 아니네요. 그거 어딜까요? 투시니까요. 투시에서 매수하고 있다고? 얘도 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네요. 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기관 쪽 움직임에서는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등등등 이렇게 2차전지 쪽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매도는 지금 하나솔루션, 아모레퍼시픽, 한국전력 등등에서 골고루 매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매매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방향성을 알려고 하는 움직임은 아닌 것 같다 판단되네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 보시면은요, 오늘 두산밥켓 매도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순매수가 많습니다. 반도체 조선 쪽으로 많이 집중됐네요. 방산주도 같이 끼어 있고요. 근데 방산주는 좀 떨어지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피처엠, 에코프로 이런 것들 매수가 있고요. 삼부토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제는 조금 주춤하더니 오늘 좀 다시 올라가네요. 네, 이런 모습들 전체적으로 참 잡혀 있습니다. 여기 근데 외국인들도 매수가 그렇게 강하게 들어온 모습은 아니에요. 지금 매도 우위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오후에 충분히 변할 수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참고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매도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매도 규모가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LG와 LG에너솔루션 SDI 역시 그 2차전지 쪽의 매도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하나오션이나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약간의 어떤 변화는 좀 주는 것 같아요. 즉 장기적 차익 실현 이런 관점들을 같이 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참고를 조금 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또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일단은 변화를 좀 만들기도 하고 또 계속 떨어지는 형태의 모습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 위협적이지는 않고요.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또 신나서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위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일단 시장이 조금 더 진정세를 보이고 그 다음에 돌아서는 모습이나 상승 전환의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이후에 대응하는 게 유리할 것 같죠. 지금은 어떻게 보더라도 조정에 대한 부분이 연속적으로 또 진행될 수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 단기 조정을 어떻게 넘길 것인가 어디서 잡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지 이런 자리에서 계속 사들이는 거 이런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매는 천천히 들어가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너무 서두르지 않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지간하면 그냥 종목들은 잘 홀딩만 하셔도 별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되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투자 이어가시고요. 저는 마감 보고 마감 시간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